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는 꼭, 복 많이 받지 말고요. 나무고 뺏어가야 복 많이 받는 거니까. 작년만큼 더 많이 받으시고 꼭 합격하세요. 금년에 합격해야 돼. 내년이 아니고, 이제, 그죠? 금년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것만 공부하세요. 나오는 것만. 안 나오는 거 공부하니까 뭐, 우리 한계를 더 넘어가지고 시험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과목이 2차 처음 하는 날이죠. 그죠? 진짜 처음 수업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교재를 이걸 보세요. 요걸 항상 책을 볼 때는 맨 앞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껍데기라 그러죠? 표지라 그럽니다. 표지. 자, 그럼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면 요걸 이제 우리가 내용이라 그러죠? 자, 그 내용을 딱 넘겨보면 일단,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일단 우리가 공시법은, 공시는 일반 공중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공시는. 그럼 어떻게 공시하느냐 하면, 우리 시험 범위만 가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 표지는 사실을 가르치고요. 사실을 공시하는 게 지적법입니다. 지적법. 과거에는 지적법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2차원적 지적이에요. 이게 수평 지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쌓아야 되고 이러니까 공간 지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 법 이름을 바꿨어요. 법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쭉 와보세요. 그러나 지적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페이지 와보세요. 출제 교양 갑니다. 찾았어요? 출제 교양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과목이야. 옛날에 지적법이 뭘로 바꿨냐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이름은 바뀌었지만 우리 시험은 지적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료라든지 이런 걸 설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강의를 지적법으로 강의를 합니다. 바로 공간정보법이지만 시험은 지적만 나오니까 지적법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자, 지적법은요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10문제 이상을 못 맞추면요 아예 공부 시작하지 마세요. 지적법은 이거는 이제 판례가 딱 4개밖에 없어요. 판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대로 조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조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디가 나오느냐, 매년 나오는 게 또 나와. 올해 나오면 또 나오고 내년에 나오면 또 나오고. 이번 지적법 A형 1번도 4년 전에 나온 거 그죠? 그걸 갖다가 숫자만 살짝 바꿨잖아요. 근데 지적법에서는 이번에는 12개 다 맞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개 올려줬어요. 다 맞은 걸 올려줬습니다. 12번 문제. 지적법은 요거는 10문제 이상 다 맞춥니다. 조금 공부하면 12문제 아니면 11문제. 금년에 만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지적법은. 이게 등기법은 이제 그 밑에 등기 나오죠. 그죠?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조심할 게 요거는 이제 물권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이게 등기도 많아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어제 잠깐 봤지만 사단법인 설립등기,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등기고 또 민법 시간에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상법에 나오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선박은 등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선박은 동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배우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박 등기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선박은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내면 서울에 가면 한강에 이제 딱 남녀가 데이트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선박. 그거.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동산이니까. 근데 그걸 갖다 선박도 등기될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누가? 강사들이. X입니다. 선박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이에요. 그럼 민법 시간에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부동산 등기는 성립 요건이야? 대항 요건이야?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립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근데 20톤 이상의 선박은 이거는 대항 요건입니다. 선박은 매매 계약을 하는 순간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러면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론이 달라요. 민법 시간에 하는 말과 등기법 시간에 하는 말이 다르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민법 시간에 자 상속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87조에서.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 어디 온다? 우리 등기부 시간이나 상속등기 하라 그러죠? 네, 상속등기 합니다. 상속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예잖아. 왜? 피상속이 대졌으니까. 죽은 사람 아버지 살아나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법 시간의 등기가 민법 시간 등기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걸 일명 절차법상 등기상 그런 말을 써. 아직은 여러분 그걸 몰라도 돼요. 여기는 말로 와서 등기를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합격하러 왔으니까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자, 여기서 다 나옵니다. 오늘 프린트에서. 프린트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면 12개 중에서 자, 대개 이제 다른 학원에 가보세요. 등기 강의하면 등기는 그냥 제끼세요. 이거 만점 맞추고요. 이거 그냥 민법으로 풀면 서너 개 맞습니다. 대개 합격한 사람 물어보세요. 등기 서너 개 맞추고 갑니다. 민법 시간을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 딱 했는데 등기부를 딱 들어대면 못 읽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를 안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한 2월경 가면 등기부를 가지고 또 이 교재는 여기 이제 등기부가 나와요. 그런 것만 보는 것이지 이 교재는 제가 안 훑어갑니다. 요걸로 강의 갑니다. 얼마나 쉬워요. 몇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네,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9문제내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지금 강사들은 어디서 출제하는지를 모르고 이 두꺼운 걸 어떻게 봐보고 있어 이거 다. 지적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적법도 뭐 자, 조문에서 다 내니까요. 그럼 이제 사고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등기는 쉽다 어렵다? 쉽다로 바꿔주세요. 이제 사고가. 다른 선생님들은 다 등기 어렵다 그래. 강사가 어려운 거지. 등기까지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지금 출제위원들이 등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딱 있어요. 출제하는 게 한계가. 왜? 이 조문을 보면 이게 조문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보죠. 지적법은 자, 우리 등기를 3주 하고요. 지적을 1주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면 4주 만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왜 3주 하느냐 하면 여기 민법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소유권이 뭐냐,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를 모르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얘기할 거고, 지적은요, 지적은 그냥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어요. 양이 적어, 양이. 그리고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하이한다, 할 수 있도록 살짝 바꾼다는 거죠. 일명 뭐 중개사법과 좀 비슷해요, 지적은. 지적은 누가 강의해도 쉽습니다. 지적은 나중에 단순 암기니까 등기만 조금 잘 따라오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가장 어려워하는 공법인데, 이런 공법은 반타작 정도 생각하세요. 한 50점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조금 여러분들이 작년에 뭐 실수한 사람도 있지만, 중개사법은 한 70점 만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7, 8점 만드는. 이것도 단 민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중개사법도 여러분들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법이에요. 법령 규칙을 딱 갖다 들여놓고 그걸 계속 읽으셔야 돼, 사실은. 그걸 안 읽고 교과서만 보니까 이게 답을 못 찾아내는 거야. 실무하는 사람들요, 중개사법 더 점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것도 법령 규칙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공시세법인데, 자, 공시법이 이제 60점이고, 세법이 40점이잖아요. 그죠? 공시가 이제 지적이 12개, 등기가 12개, 세법이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40점이죠. 그죠? 40문제. 작년에는 세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한 반타작 좀 많이 맞은 사람이. 보통 한 8개 많이 맞은 사람이. 보통 5개에서밖에 못 맞았어요. 작년에. 세법이 어려웠죠. 금년에 세법이 좀 쉬워지겠죠. 근데 16개 중에서 세법, 그래도 아무리 못 맞춰도 10개, 11개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다 맞으려고 하는 게 안 되고, 세법도 그래요. 자꾸 너무 어려운데 버려버리세요. 뭐 양도소득세하고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하고, 잘 안 되는 건 버리고, 몇 개는 버려야 됩니다. 등기도 이제 한 개 내지 2개는 제가 나중에 버리라 그럽니다. 지금 못 따라오겠거든. 지적은 버릴 때 한 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 이제 청량 부분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청량 부분이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출제자들이 청량을 잘 모르니까 어렵게는 안 내요. 청량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청량도요,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삼각 보조점이 여기 찍혀 있어요. 여기. 안 봤죠, 여러분들?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 양산가리, 남산가리 가면 옆에 차 가끔 내릴 때 보는데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사진 찍어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 요 앞에 있습니다. 아, 거기 이게 취직법 시간에 배우는 거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 찍어 왔는데 뭘 썼냐면 그 뭐야 배수관 있죠, 그죠? 배수관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난 못 찾아면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등기도 그렇습니다. 등기도 애우려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등기부를 딱 보가면서 이제 하면 돼요. 오늘 실시간에 일부러 등기를 해봤자 뭐 봐봤자 모르니까 까마귀니까 오늘은 자 중요한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취득법 빼놓고 밑에 등기법 보세요. 등기법 이제 출제 기량을 보면 총칙은요. 지금은 자 맨 오른쪽 28회부터 봅니다. 28회 몇 문제 나왔어요? 지금 13쪽입니다. 13페이지에서 1페이지도 안 지나가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출제 계량이 총칙은 이제 빵 문제였어요.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등기기간과 설비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다음 등기 절차가 이제 총론이 이제 3문제 정도. 지금 자꾸 줄어들잖아. 옛날에 16, 17, 18에만 7, 4, 5 이랬는데 지금은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이제는 절차보다는 강론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출제위원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출제위원들이 법무사에 들어가는데 법무사들은 등기 절차를 잘합니다. 변호사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변호사에 출제위원 들어가니까 절차를 잘 모르니까 강론으로 가는 거예요. 입법은 잘하니까. 지금은 절차 위주로 안 가고 뒤에 강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절차는 이렇게 갑니다. 자 등기 절차를 제가 또 자꾸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교재에 뭐 항상 써놓은 거 있는 것 같던데 231페이지를 보세요. 제 시간이니까 오늘 뭐 진도를 많이 안 나갑니다. 231페이지 찾았어요? 맨 밑에 박스가 나오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등기가 이렇게 갑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인법 시간입니다. 신축을 하면 어제 배웠죠. 건물을 소유권 원시 취득했죠. 원시 취득은 사실관계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갑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돼요. 187조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아먹어야 돼요. 자, 매매 팔아먹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해주려면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돼. 이게 민법을 안 배우신 분은 187조 단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이야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팔아 처먹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신축한 사람이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제일 처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보존 등기라 그래요. 자,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소유권만 보존 등기라 그래요. 자, 가등기는 보존이야. 보전 청구권입니다. 보전이야. 존자가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 등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보존 등기는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한 사람 더 들어가죠? 오늘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자, 맨 처음에 이제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하러 갈 때는 그냥 항상 법원에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돼? 종이조각을 가져가야 돼요. 종이조각에 그걸 서면이라고 그래. 서면 신청주의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종이 등급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1910년도에 등기는 뭘로 했냐면 잉크로 했어요. 잉크로. 일제강점기 때 잉크로 했단 말이야. 잉크 아시죠? 그것도 찍어가지고 잉크로. 손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 적으니 그걸 종이 등기부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카드로 내가 카드 등기부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뭐냐면 컴퓨터 시대잖아요. 이제는 전산 등기부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소는 높은 데 있단 말이야. 등기소 보세요. 저 높은 데 있었어. 그래, 오를 등자에 높은 데다 기재한다 그래. 기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재. 지금은 기재가 아니잖아요. 치잖아요, 그죠? 기록 이렇게 바꾸죠. 기재나 기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서면 신청주의야. 그러면 과거에 자 종이 등기부 가지고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등기 신청을 할 때 항상
서명 가져가라 그랬죠? 등기 신청서에다가 적습니다. 자, 이거 다 이제 등기 신청할 사항 나중에 볼 거예요. 신청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뭐가 돼야 돼? 먼저 표제부에 적을 것을 여기에 적어. 부동산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적지는 마시고 건물이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 개 이상이라면 두 개 이상이면 1, 2, 3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등기 신청 연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는 신청 연월을 절대로 적지를 못합니다. 이게 2년에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 지분을 이전 넘게 한다면 이전할 지분을 적는 난이 있어요. 자, 지분은 공유만 적습니다. 매년 나온다. 지분은 뭐만 적는다? 공유만 적는다. 합유, 총유는 절대 지분 적을 수 없다. 매년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자, 의무자와 권리자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란 말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의무자가 뭐냐, 권리자가 뭐냐. 이거는 의무는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권리는 이익 볼 염려가 있는 사람. 반드시 형식주의니까. 이게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야. 등기부에 기재하면 손해볼 염려인 사람. 왜? 자, 가등기 같은 경우는 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본등기를 해야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라는 말이 나와. 이해관계는 반드시 등기부 자체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실체적 관계가 아니야. 실체관계가 등기부의 이름을 거기 바뀌게 되면 이해관계는 이익을 아니라 손해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자, 그걸 기억해야 돼. 이해관계는 뭐 본다?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만약에 1순위가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다가 3순위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3순위가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근데 3순위 말소인데 그게 불법 말소였어요. 나중에 회복 등기 들어갑니다. 3순위가 회복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가 손해볼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성낙서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과거에는 성낙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성낙정보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컴퓨터로 치니까 이제 서자를 다 이러면 정보로 바꾸면 돼. 등기 신청서 그러면 정보 제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신청서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적고 그러면 신청서 가지고 그 다음에 첨부서면을 가져가야 돼. 첨부서면. 지금은 첨부전보라 그러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첨부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한테 너 등기할 거냐 물어봐야 돼요. 형식이나 물어보지를 못하잖아, 등기관이. 그러니까 무조건 서면 가져오라는. 누구 거?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가장 중요한 게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입니다. 그러면 첨부서면에서 출제되면 이거예요. 다른 거 외울 필요가 없고 권리증하고 인감증명. 그럼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죠, 이제. 과거에는 권리증을 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또 등기 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죠? 등기 필정보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이제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 것만 첨부합니다. 근데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누구 것만? 매도인 것만 청구한다는 거죠. 매도인의 권리증 또는 매도인의 등기 필증, 매도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다음 인감증명도 매도인의 인감증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첨부서면 여기서 출제예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그 다음 인감증명보다는 이거는 필이 이제 한 문제는 가끔 나오죠. 1년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신청서하고 첨부서면하고 같은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형식적 심사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청하죠. 거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청 들어가면 방법은 자 전자신청. 방문 신청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전자신청도 많이 하죠. 제공이라고 되지. 이게 바로 옛날에는 뭐야 첨부했다는 거죠. 뭐 들어가죠? 신청정보, 첨부정보. 신청정보가 바로 신청서입니다. 여기 신청서. 이걸 신청정보라 그러고 첨부정보의 대표적인 적어요.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입니다. 뭐 출제될 게 뻔해요. 이걸 이제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등기소 안 가본 사람이 많으니까 은행에 갔다 생각하세요.
내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갑니다. 그럼 은행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뭐예요? 뭐부터 뽑아야 돼? 번호표 뽑아야죠. 자, 번호표를 이렇게 해요. 접수번호라고 외웁니다. 번호표가 뭐다?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를 빨리 뽑아야 돼. 등기소에 가서. 그러면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접수번호. 그러니까 내가 접수번호를 12번을 뽑았어요. 12번을 뽑았어요. 근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 15번을 뽑았어. 근데 내가 12번인데, 내가 바깥에 친구 만나고 늦었어요. 나는 5시에 등기를 했고, 15번은 3시에 등기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누가 빠른 걸로 되겠어요? 내가 빠릅니다. 아시겠어요? 내 접수번호 빠르잖아. 아시겠습니까? 예. 등기관이 접수번호대로 등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나중에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등기 연을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밑에가 제1만 2호 이렇게 적혀서 이게 접수번호예요. 그러면 접수번호로 가지고 등기 순서를 따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같은 날 한 개 부동산에 저당권이 5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접수번호대로 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접수를 1번을 뽑았어. 근데 내가 1번 가지고 은행 4군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은행 4군데는 순위가 뭘로 비교하겠어요? 접수번호가 똑같죠? 그럼 순서는 동순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순위로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동순위.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나에 동일 저당권이 5개, 10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순위야. 왜? 번호표 1개 되니까. 통장 10개 가져간다고 번호표 10개 뽑습니까? 아니죠? 1개 뽑죠?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고급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제가 강의하면 분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제인데 얘기하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실력 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첨부서면하고 신청서하고 일치 여부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적지 마세요. 뭐 적어봤자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뭐. 자, 지금 갑구에 갑이라고 돼 있고, 자, 표제부에 이제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돼 있고, 토지는 지목 면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물 일권주, 이걸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주의라 그래요. 옛날에는 일부동산 일등기주의라 그랬는데 이제 등기 기록주의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 을에게 만약에 팔았다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러 갑니다. 그럼 신청서하고 뭐 가져가야 돼? 이제 신청서 첨부서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일치 여부를 보는 거야. 등기관이 딱 일치해야죠. 근데 신청서에는 자 버머리 100번지인데 신청서에는 자 보니까 토지대장에는 첨부서면에 또 보존 토지대장 첨부합니다. 토지대장에는 101번이다. 그러면 이게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죠? 그럼 각하입니다. 각하. 그러니까 등기관이 쉬워요. 그냥 딱 일치하면 기재하고 불일치하면 각하를 해야 돼. 각하를 안 하고 등기를 했다.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문제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딱 2개만 절대 무효입니다. 관할 위반. 자, 관할 위반은 이 신청서에 관할을 적습니다. 관할 신청서에 필요적 사항이죠. 자, 김해가 관할인데 부산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각하 안 하고 등기되더라도 관할 위반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무효야, 절대 무효야. 절대 무효는 나중에 등기관이 절대 무효라면 나중에 직권을 봤을 때는 말소를 합니다.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그 2개만 좀 외운다. 자, 등기에서 절대 무효는 2가지 뭐다? 관할 위반하고 등기 사항이 아닐 때. 근데 동산에 등기했다, 유치권 등기했다, 점유권 등기했다 이러면 절대 무효입니다. 그 2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좀 불일치할 때 각하를 해야 돼.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됐다. 상대적 무효라 그래.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마다 유효하다 이런 말을 써요. 일단은 무효라는 개념 2개 뭐죠? 첫째, 관할 위반. 2번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등기 사건이 아닐 때, 등기 사건이 아닌데 등기했다. 요거 2개. 요거만 일단 정리하고 가죠. 이 매년 출제되니까. 자, 이것이 아니면 여기다 적어줘야지. 2번. 적어줄 때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을 보고 요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요걸.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과 연을 여기다가 2018년 1월 1일 매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이게 등기 이제 원인 정서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이렇게 되면 요게 매도인이고 매수인 을이 이제 소유자 을. 옛날 여기다 날인했는데 이때 옛날에는 지금은 날인하지 않죠, 그죠? 이제 날인하지 않고 컴퓨터를 치니까.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넘어갔구나. 이걸 배우는 게 등기예요. 자, 그러면 등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실체법상 186조 이제 등기는 하고 같은 거고 상속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심사 보죠. 접수 들어왔어요. 자, 의무적이라는 것은 100%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가 A4 용지를 가지고 신청서에 글자 하나도 안 적었어요. 등기장한테 아저씨 등기 올랐습니다. 그럼 딱 들이댔어요. A4 용지. 예. 등기관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100%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 때는요, 거기다가 A4 용지 내 핸드폰 전화만 적어주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전화 옵니다. 선생님, 그거 오늘까지, 아니, 내일까지 보정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와요. 그럼 보정을 하면 받아주는데,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합니다. 100% 접수를 해줘야 된다. 100%. 그래서 심사하러 갑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자, 잘못됐을 때 보정을 해야 돼.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 취하라는 것은 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 민법시에는 취소한다 그러죠. 그걸 취하라 그래요. 취하. 그 취하를 하게 되면 내가 냈던 서류를 다 내줍니다. 취하. 자, 취하는 항상 공동 신청할 때는 공동 취하해야 되고 단독 신청할 때는 단독 취하를 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취하를 해야 돼요. 다음. 그리고 적법하면 이제 등기 실행. 이게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실행 그러면. 등기 실행. 등기 실행했죠? 그럼 186조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돼요. 근데 지상권에서 치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치료 등기하면 대항력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가 이제 실행됐어요. 효력이 발생하거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그죠?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사람한테 등기가 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 거기 맨 마지막에 등기 완료로서 등기 필정보, 옛날에 이걸 권리증, 등기 필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권리증이라는 뜻이 뭐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끝냈다는 거야. 권리증은 등기 필정보는 권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서 이게 등기 권리증입니다. 권리증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적소관청하고 등기부가 소관하고 같아 해달라요. 등기는 사법부 관할입니다. 법원 관할이에요. 지적은 어디 관할이죠? 지적은 행정부 관할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국가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적은 국가기관,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이 다르니까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다가 일정한 사항이 되면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통지하느냐 하면, 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럼 토지대장에 뭐가 적힌지 기억해야 되겠죠. 토지대장은 표시하고 소유권밖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대장에 기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는 것은 표시하고 소유자 변동만 통지합니다. 그것도 가끔 3, 4년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때문에 세무서에 통지하는 거 있겠죠? 그럼 세무서에 통지하면 뭐가 되겠어요?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게 절차야. 절차.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2개 내지 3개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강사들 강의하는 하루 종일 강의하고 앉았어요. 몇 문제 나오면 2, 3문제. 그래, 할 필요 없고. 그래, 하루 종일 하려면 뭘 해야 돼, 이제. 이제 8문제는 이제 9문제 나오는 앞으로 와보세요. 자, 다시 13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럼 이 절차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 갑구월구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갑구월구 개념은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 항상 갑, 을, 병, 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강의하면서 ABC도 강의한 사람은요, 법과대가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을병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을병정. 이것 때문에 갑을이야. 이제 갑은 좋은 거죠. 제일 먼저 하니까. 이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등기를 합니다. 이제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것들,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구와 을구는 권리적으로 이걸 이제 권리 등기라 그러죠. 그 다음 표제부는 표시 등기라 그래. 자, 등기는 결국 등기의 개념 나왔죠. 부동산 등기를 하면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공부가 등기부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이제.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 다음에 강론에 표시에 관한 등기 나오죠. 표시에 관한 등기 책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과거에 17회 때 네 문제가 나온 거, 이건 왜 그러냐면 집합건물 등기부 때문에 그랬어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이제는 다 알아. 거의 집합건물이 더 많아, 이제. 많으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 똥 말똥합니다. 근데 표시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대지권 가지고 출제하니까, 대지권은 권리죠. 권리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로 꽂아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표시 등기는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은 나중에 배운 사람 배웠겠지만 대지권인 표시 등기하고 대지권 지분 비율 등기로 나눠요. 그게 이제 어디다 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가 바로 8문제씩 나오고 있죠.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제어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임차권 등기. 거기서 대개 자, 소유권 등기에서 한 두세 문제, 소유권 등기, 저당권에서 2문제, 나머지에서 1문제 정도씩 거기서 출제됩니다. 그럼 결국은 민법만 알면 이 8문제를 같이 가주면 돼요. 등기에서 8문제 맞추는 것은 그냥 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8문제를 못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버리라 그래요. 보세요. 작년에 공부하는 사람들 한 8월 달에 등기 그거 버리래. 왜 버려? 등기가 쉬운 게 없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왜? 1페이지부터 공부하니까 안 되지 뭐. 시험 안 나오고 뭘 공부하고 앉았어? 그럼 몇 페이지부터 가야 돼요? 저 갑니다. 자, 그럼 이의 신청이 한 문제 나왔죠. 자, 저 뒤에 권리 등기 강론으로 바로 갑니다. 284페이지 갑니다. 자, 등기법은 공부를 몇 페이지부터 한다? 284페이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 들어갑니다. 자, 권리 중에서 제일 좋은 권리가 무슨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터 먼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봐도 284페이지에서 한 400페이지가 되네요. 120페이지 돼. 이거 언제 읽어? 그거 읽지 마시고. 자, 이거 갑니다. 좀 펴세요. 오늘 교과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오늘 조문 가지고 등기 절차 한번 쭉 정리하죠. 자, 찾았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1조는 시험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슬쩍 읽고만 갑니다. 목적. 이 법은 동그라미 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함이 목적이다. 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민법 시간에 뭐라고 적지 마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조에서. 자, 갑니다. 2조 정의. 요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2조 정의. 항상 법에서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제1호 등기불안.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전산정보 처리 조직. 쉽게 해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 양산 등기에서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디에 기재되느냐. 자, 대전에 있는 다 거기에 종합정됩니다. 편성됩니다. 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또 부본을 만들어요. 그러면 카드가 2개가 됩니다. 만약에 등기소가 해킹당했어요. 등기부가 해킹당했어요. 해킹당하면 과거에는 자, 등기부가 등기소에 불이 났어요. 불났어요. 옛날에 불나면 멸실 회복 등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불이 나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등기부가 다 불타버렸어요. 등기 없어졌죠. 그러면 소유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인프 시간에 한번 등기하고, 등기는 무슨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이야? 효력 존속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이야. 186조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야. 등기에서 불타도 그 등기된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소멸되지 않아. 근데 공시는 없어졌잖아. 등기가 불탔으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90일 이상을 정해가지고 자 언제까지 막 멸실 회복 등기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 등기를 신청하면 다시 등기부를 만들어. 그게 멸실 회복 등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등기부가 없고 종이가 없고 뭐야? 컴퓨터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해킹 당했어요. 그게 멸실이야. 해킹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복구하기 전에 이미 부본이 있습니다. 원본, 부본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등기를 하면 그게 원본이고 부본은 대전에 부본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그래서 이게 해킹 당하면 부본 가지고 다시 원본을 복구하게 돼. 그래서 멸실 회복 등기는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회복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하고 멸실 회복 등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지구상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어요. 이제 말소 회복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죠. 등기부라는 거 그냥 컴퓨터로 편성한 것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다음 2호 요건 애호지. 조금 전에 설명했네요. 등기 동글베이 쳐. 부본의 동그라미 부본.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 똑같아요. 동일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이제 멸실 회복 등기가 없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해요. 그래서 회복 등기는 없어졌어요. 다음 제3호 등기 기록이란 옛날에는 이제 등기 기재죠. 기록이란 자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자 토지는 단위가 뭐예요? 필이죠. 일필 토지 또는 건물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일물 일권주의 민법 시간에는 등기부 시간에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라 그랬는데 지금은 일등기 기록주의라 그래요. 한 개의 물건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다음 4. 등기 필정보. 여기 옛날에 이제 권리증이라는 겁니다. 등기를 완료했다는 정보. 자, 등기 필정보란 등기부에다가 새로운 권리자, 줄거서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 필정보는 뭐에 관한 자료야? 권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권리에 관했을 때만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표시 등기는 권리증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아, 등기 필정을 권리증이라 하는 이유가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 권리증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죠. 매수인에게 권리증을 줬단 말이야. 옛날에는 법무사가 이제 받아다가 갖다 줬죠, 그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이거 등기필정보 안 받겠다 할 수 있어요. 안 받겠다. 나 그 필요 없다. 집에서 보관하기 귀찮고 안 받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작성 안 해줘요. 그럼 나중에 팔아먹을 때 권리증 어떻게 첨부하느냐? 이 상반되게 가져갑니다. 나와 시하고 확인서 작성하면 돼요. 요새는 또 뭐 그래서 이제 등기 필정보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질문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3조 이건 암기가 돼야 돼요. 매년 한 문제 출제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화라고 줄거되어 있죠. 표시화. 이게 바로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시. 자, 표시는 자, 단독 주택이나 토지는 표제부가 한 개죠. 그러나 집합 건물에는 표제부가 두 개가 되죠.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 그걸 표시 등기라 그래. 자, 그리고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없이 표시 등기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집합 건물에서 나와요. 그게 뭐죠? 표시 등기만 있는 게 뭐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담, 각호, 은하에 해당하는 자, 조금 기억해야 하는 권리의 보존. 보존의 동글바위 쳐. 보존은 뭐만 있다? 소유권에만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처음 하는 등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자, 설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설정적 성계취득이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등. 그 다음 변경, 가로 열고, 변경에다 가로 열고, 경정, 가로 닫고.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광의의 변경 등기에는 자, 협의의 변경과 경정을 합한 말이에요. 경정. 변경 등기는 살짝 일부가 바뀌는 게 변경입니다. 일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부가 살짝 바뀌는 게 변경 등기야. 자, 그럼 문제는 이 협의의 변경은 자, 후발적인 하자 또는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변경이고,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겁니다. 원시적. 예를 한번 들고 가죠. 변경은요, 예컨 이사 갔다. 전거라 그러죠. 이사하면 뭐가 바뀌어? 주소가 바뀌죠. 소재, 지번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변경 등기합니다. 그럼 이사는 후발적으로 바뀐 거죠? 변경.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어요. 주민등록번호 바꿔야지. 그거는 뭐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경정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하는 것은 경정 등기야. 또 예컨대 상속 지분이 잘못됐다. 지분을 살짝 바꿔. 변경이야, 경정이야? 상속 지분이 상속은 언제 일어나요? 사망한 때로 소급하죠? 그러니까 경정 등기 이렇게 돼요. 경정. 그러니까 경정은 주민등록번호 바뀌었다.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이 틀렸다. 경정.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경이에요. 이사 갔다. 자, 개명.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꾸면 뭐죠? 후발이야, 원시야? 후발이죠? 변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하고 경정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부란 글자가 나와야 변경, 경정입니다. 원시적인 일부 불일치는 경정, 후발적인 것은 변경이야. 거기 경정이 빠진 이유가 변경에는 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을 못하게 제한하는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요. 적으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 결정 이퀄 압류입니다. 압류. 그 세 개를 거의 처분 제한 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이퀄 압류 등기. 파산 등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자, 소멸은 두 가지 적으세요. 소멸은 말소와 멸실입니다. 말소하고 멸실을 합해서 소멸이라 그래요. 자, 말소 등기는 권리가 전부 잘못됐을 때 말소하는 것이고, 멸실은 부동산 자체가 전부 소멸했을 때 멸실 등기합니다. 자, 말소와 멸실은 전부입니다. 전부. 예컨대 자, 말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무효등기예요. 이게 잘못된 무효등기죠. 이걸 이제 없애는 걸 권리를 말소한다는 거죠. 자, 말소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소등기도 원칙적으로 주등기예요. 3. 또 말소할 때는 2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하고 이제 말간선으로 긋는다. 이걸 주말이라고 그래요. 주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X자로 긋습니다. 종이 등기부는. 근데 지금 전산 등기부는 이렇게 긋고 있죠. 요게 말소 등기지. 요거는 말소 등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빨간 선으로 지우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로 몇 번 등기 말소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는 권리가 전부 잘못된 등기를 없애는 걸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말소 완전히 지운다는 거죠. 그다음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자, 건물이면 건물, 토지라면 토지, 건물 자체가 완전히 소멸했을 때, 태풍으로 집이 다 떠내갔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한다? 멸실 등기를 합니다. 네, 부동산의 표시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자 토지가 완전히 멸실되는 게 뭐죠? 바로
뭡니까? 포락이죠. 포락. 아시겠어요? 해면성 말소라 그러죠. 포락.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해요. 전부가 없어져야 돼, 부동산. 다시 간다. 권리 전부가 잘못됐을 때, 부적법할 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물건 자체가 전부 없어지면 멸실 등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문제 한번 보죠. 이 집이 방이 4칸짜리 방이에요. 근데 태풍으로 큰 방, 둘째 방, 셋째 방, 넷째 방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2번 방하고 4번 방이 날아가 버렸어. 멸실됐어. 태풍으로. 여기에 멸실. 무슨 등기해야 돼? 태풍으로 저 부동산 방 4칸 중에 2칸이 멸실됐어. 무슨 등기해야 돼? 무슨 등기? 그게 시험 뭐예요? 무슨 등기? 입에서 멸실이란 말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시간이. 무슨 등기다? 일부요. 변경 등기가 됩니다. 일부 멸실이라는 건 없어. 멸실과 말소는 뭐야? 전부야, 전부. 그 다음에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변경 경정이야. 나중에 태풍으로 날아갔으니까 변경이지. 무조건 포인트가 일부냐 전부냐를 찾아야 돼. 등기 종류에서는. 일부일 때는 뭐다? 변경 경정. 전부일 때는 권리는 말소, 부동산은 멸실입니다. 거기서 꼬은단 말이야. 꼬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 당연히 방 2칸 날아갔으니 일부 멸실이라는 등기가 없어요. 전부 멸실입니다. 저기 됐죠? 그럼 다시 간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표시와 권리의 보존, 소유권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일부.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이퀄 압류, 또는 소멸, 전부 멸실, 전부 말소에 대해서 한다. 저기 됐습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자, 그럼 밑에 할 수 있는 게 8개로 바뀌죠. 제1호. 자, 물건 8개 적어봐. 물건. 자, 불러드릴게요. 또 까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점유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다음, 담보물권 뭐 있죠? 유치권, 유치권, 저당권, 저당권, 질권, 질권. 그리고, 자, 그렇게 해놓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등기를 못하는 거 X 적습니다. 점유권 X, 유치권 X, 뒤에 질권 X입니다. 그럼 민법상 물건 8개 중에서 등기 못하는 게 뭐라고요? 점유권, 유치권, 질권 X입니다. 근데 질권은 삼각형이 돼. 왜? 질권의 객체는 동산질권은 등기를 못해요. 그러나 권리질권은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배우러 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죠. 제1, 소유권, 땡땡 적어, 갑구. 소유권 어디다 등기한다? 갑구. 그 다음 2부터 8까지 묶어서 을구. 제2호부터 8호까지는 을구해야 합니다. 자, 2호 지상권, 3호 지역권, 4호 전세권, 5호 저당권, 6호 동그라미 쳐 권리질권 뒤에다가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권리질권은 땡땡 저당권 등기에다가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는 자 1, 2, 3 이렇게 순위 번호가 독립등기라고도 하고 주등기라고 돼요. 이게 원칙인데 여기다가 의 1, 의 2, 의 3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위에 저당권자 A였는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할 때는 2의 1, 2번 저당권 질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이 저당권에 미칩니다. 다음 7호, 8호 채권 담보권, 8호 임차권. 요거는 얼구대합니다. 채권 담보권은 이퀄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다음에 바로 임차권은 땡땡 대항력입니다. 임차권은 성립요건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대항력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8가지 권리를 자, 보존하거나 이전하거나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이게 선박 있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제4호 아까 권리 순위. 아까 제가 등기소에가 뭐부터 빨리 뽑아라? 접수 번호부터 뽑아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시험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무로 가면 빨리 찾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자, 일단 갚고 적지 마시고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되면 이게 여러분들 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맨날 그리니까요. 이거 적어놓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안 하는 거 뭐. 그림은 나중에 보지. 이걸 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걸 순위 번호라 그래. 순위 번호 1순위. 1순위 저당권자 A, 2순위 저당권자 B, 3순위 저당권자 C, 4순위 저당권자 D. 이렇게 되면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2순위가 3순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동구, 을구네요. 저당권이니까. 같은 구 사이에는 순위번호 빠른 놈이 이깁니다. 근데 만약에 을구의 3순위 저당권 C하고 갑구의 자 가압류 3순위 가압류권자 가압류의 을하고 이 사람은 순위번호는 똑같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가 다를 때는 여기 번호 보면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 제11,001호 여기는 접수번호 제1005호. 그러면 뭐가 빠르다? 이게 빠르다는 거죠. 먼저 별구만 먼저 해보세요. 구가 다를 때는 무슨 번호에 한다? 접수번호. 구가 같을 때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그게 4조 얘기입니다. 권리순위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한 순서. 등기 순서가 이제 2항에 나오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줄긋습니다. 같은 구, 갑구와 갑구, 을구, 이걸 옛날에 한자로 동구라 그랬죠. 같은 구에 한 등기상환은 순위번호에 따른다 잘라주고. 그러나 다른 구에 한 등기상환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걸 거꾸로 잘냅니다.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입니다. 외울 때 접수번호를 먼저 외우세요. 구가 달 때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 하겠지만 문제가 나오면요. 이 순위번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접수번호 따지면 제일 편합니다. 자, 같은 구에서도 이게 접수번호 1001이라면 이거는 접수번호 900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접수번호 빠른 놈은 자, 원칙적으로는 순위번호로 따지지만 별구는 접수번호 따지는 이렇게 하지만 시험 나오면요. 접수번호로 빨리 풀면 훨씬 빨리 풀려요. 푸는 방법은. 자, 그래서 동구 같은 구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옛날에 동순씨하고 동순씨 이 별구라 그래. 별접이 만났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를 먼저 외우세요. 등기는 무슨 순위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럼 제일 편해. 왜? 등기관은 어떤 순서에 따라 등기한다고?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제6조, 제5조 부기등기 순위. 조금 전에 했죠. 부기등기 지금 하나 했어요. 무슨 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한다. 가보죠. 5조 부기등기 순위는 부기등기는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거죠. 자, 2의 1, 2의 2 해도 이거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근데 만약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주등기의 순위가 똑같으니까 부기등기 순위에 따라야 되겠죠.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서에 따른다. 조문 가정은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주면 그렇게 그리는 것 같더라만 기억하세요. 지금. 나중에 되면 이거 시험장에 갈 때가 이 얘기를 제가 10번은 합니다. 특강 시간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잡아 돌릴 거고. 자, 그 다음 제6조 암기돼야 됩니다. 2년에 한 문제꼴 출제하고 있죠. 등기 신청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제1항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 신청 정보가 바로 등기 신청 서류죠.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줄거세요. 저장된 때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제 컴퓨터로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딱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봅니다. 그럼 등기는 무슨 순서에 의해 한다고 그랬어요? 접수번호에 의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2항 바로 나오겠죠. 제11조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요. 마치게 되면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 등기의 효력 발생을 언제 한다고?
접수한 때 또는 저장한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장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이제 발생하고 나면 이제 뭘 주죠?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 장이 이제 등기소와 등기관은 뭐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자, 7조 1항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등기사무는 항상, 등기는요, 자,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동산은 안 움직인다는 걸 생각하면 돼. 안 움직여. 사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징은 항상 안 움직이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권리자, 의무자가 하고 상관이 없고, 가보죠. 제1항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줄여서 이하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관할 위반하면 절대 뭐이라고 그랬죠? 이게 관할이 어디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가고요. 쭉 넘기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11조로 갑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은 것을 아직 읽지 마세요. 뭐 읽어봐도 헷갈리기만 하니까. 자, 11조 등기사무의 처리에서 제2항, 자, 우리 조문은,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걸 항이라 그래. 그러니까 차례자를 써서 제1항, 제2항, 제3항. 만약에 3항에서 전항 그러면 앞항, 2항을 의미해요. 전 2항 그러면 1항, 2항까지 합하는 거죠. 자, 제2항. 등기관은, 자, 등기관은 과거에는 이제 등기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관으로 바꿨습니다.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 이제 기재가 기록을 바뀌었죠?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산 등기부가 원칙으로 바뀌었어, 이제. 제3항은 남겨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보죠. 3항. 시작. 자, 그래서 등기관은 무슨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 순위를 따지면 돼. 시험장에 가서 다음 중 등기 순서대로 나이란 것을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접수번호 두루룩 찾으면 돼. 뭐 동구는 순위번호하고 별구는 그렇게 하면 시간 걸려도 안 돼. 접수번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 처리하니까 접수번호 빠른 놈이 장땡이. 옆에 적어. 접수번호 빠른 놈이 장땡이다. 이렇게 적어놔. 뭐 빠른 놈이 장땡이라고? 접수번호 빠른 놈이 이긴다. 등기소에 가서 줄 서고 있지 말고 제일 바보 같은 놈 줄 서는 사람이에요. 뭘 빨리 뽑아야 돼? 접수번호 빨리 뽑으라. 그리고 이제 사항, 이제 등기가 끝나서 시험은 안 나옵니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다 처리한 때는 등기사무를 누가 처리했는지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등기소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제14조 등기부의 종류는 2개. 1항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두 개밖에 없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개로 구분한다. 제3항 등기부는 영원히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영구 보존. 그 다음 15조 물적 편성주의는, 자, 원래 이제 등기를 갖다가 이제 만들 때는 사람 소유자 순서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물건 순서대로 만드는데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물건 위주로 편성한다. 제1항 등기부를 만들 때 편성은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 때 일필 토지, 물건이죠.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 그래.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 그럽니다. 다만 이걸 기억해야 돼. 집합건물이죠. 다만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즉 집합건물. 집합건물에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즉 101동, 102동, 103동, 동동동 전부에 대해서 한 개 등기 기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101동에 만약에 거기가 101동에 세대가 30세대다. 그러면 그래도 표제문 한 개입니다. 1동 건물 표제. 우리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이렇게 쭉 적어요. 그걸 1동 건물 표제고. 그 다음에 전유부는 각 호수마다, 그죠? 101호, 102호마다 다시 전유 표제를 만듭니다.
그다음 갑구을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동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건 예외죠. 이제 예외. 구분 건물 등기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가 무슨 부? 표제부. 표제부는 표시 등기라고 그래요. 표시만 등기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뭐죠?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을구를 둔다. 자, 을구에는 뭐뭐 두죠? 아까 7개죠. 뭐죠? 소유권 빼고 앞에 3조 와보세요.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건 어디 중에 안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갑구에 갑니다. 그건 나중에 가겠고요. 일단 쉬운 거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조 보세요. 등기부 부본, 아까 배웠죠? 등기부 부본이 뭐예요? 혹시나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대비해서 한 개 부본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만들겠어요? 다 끝나야 만들겠어요? 끝나야 되겠죠? 그 말 나오겠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다 끝났을 때 작성한다. 그 다음 맨 밑에 19조. 등기사항은 공시하는 거니까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또 등기부 뗄 수 있겠죠. 자, 1항 에브리바디입니다. 누구든지 돈 내야 되겠죠. 수수료 내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은 눈으로 보는 거죠. 열람과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잖아.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야? 에브리바디야 누구든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나 돈만 내면 등기사항을 열람하고 등초본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갑니다. 이거는 가끔 출제하니까 등기부가 아니고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는 게 아니고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을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 등기 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당연히 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떼면 돼요. 요새는 뭐 지하철에서 떼는데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0조 등기 기록에 폐쇄란 말이 나오는데, 자, 폐쇄는요, 없애는 걸 폐쇄라 그래요. 폐쇄. 자, 폐쇄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라 그랬어요. 이 종이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바꾸면서, 이걸 이제 종이 등기부에 있던 것을 전산으로 옮겨오는 것을 이기라 그래. 이기. 우리 이사한 거죠, 그죠? 이기. 옮길 이자야. 이기. 옮겨서 이제 기재한다는 거죠. 그럼 옮기고 나면 여기다 전산 등기 보면 여기에 만약에 1, 2, 3, 4 있으면 여기다가 뭐 여기 3에다가 뭐 전1, 전2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앞전에 순위를 적어주는. 그러면 요 옛날 종이 등기부는 폐쇄시킵니다. 자, 폐쇄 등기부도 혹시 옮길 때 잘못 옮길 수 있겠잖아요, 그죠? 소송 들어갈 때 써먹기 위해서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자, 등기 기록의 폐쇄 제1항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는 종전 등기 기록을 뭐한다? 폐쇄하여야 한다. 그걸 폐쇄 등기부라 그래요, 이제. 그럼 폐쇄 등기부는 제2항 폐쇄된 등기 기록. 기록이 옛날에는 부자죠, 그죠? 폐쇄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을 한다. 영구 보존한다. 자, 그 다음에 4장의 등기 절차에서 22조만 보고 갑니다. 제1항 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촉탁 등기는 자, 국가기관 사이에 위탁하는 게 촉탁이라 그래. 그래서 신청이 원칙인데 관공서 사이는 촉탁할 수도 있어요. 촉탁 등기는 신청 등기를 그대로 준용해요. 자,
자,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뭐가 옆에 살짝 적어. 직권 등기. 직권 등기나 명령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하는 방법은 네 가지야. 신청 등기, 촉탁 등기, 직권 등기, 명령 등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원칙이죠? 신청 등기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 제2항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자, 23조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무슨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 원칙이야. 그 등기 권리자는 자, 등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 일단 그렇게 해요. 이익 보는 사람이 권리자예요.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쉽게 해서 손해볼 염려 있으면 의무자, 이익 볼 사람이 권리자야. 그러면 쉽게 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누가 이익 보죠? 매수인이 이익 보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것만 일단 살짝 기억하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은 묶으세요. 이건 한 문제 나오면 단독 신청입니다. 예외죠. 단독 신청. 자, 제2항 보면 처음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인이 될 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보존 등기는요. 등기 명인은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그래. 신축자가 되는 거죠. 등기 명인이 될 자가 단독 신청하고 보존 등기가 잘못됐을 때 말소 등기는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 있죠. 명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3항은 자, 우리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세 가지 뭐죠? 상속, 포괄유정, 회사합병 이런 것들이죠. 상속, 법인합병 그 밖에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나 합병 등기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제4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요거는 거의 매년 내고 있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사람만 단독 신청합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 앞에도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무조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때는 이행 판결이에요. 성소한 권리자나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패소한 사람은 절대 등기 신청 못해요.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을 못합니다. 이걸 뭐 단순히 좀 암기를 해줘야 돼. 단독 신청은 제5항 부동산의 권리가 아니고 표시의 변경이나 표시의 경정 등기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표시 변경이나 표시 경정은 단독 신청입니다. 왜? 권리가 아니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없단 말이에요. 표시는 권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명인이. 대표적인 내가 뭐야? 표시 변경이 아까 뭐였죠?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에 우리 주소가 바뀌었어요. 주소 바뀌면 변경해야죠. 그런 거예요. 다음 제6항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도 권리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뭐겠어요? 대표적인 애가 이름 바뀐 거죠. 개명이죠. 개명. 또는 주소 이전. 자, 경정은 뭐라고 그랬죠?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 경정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단독 신청. 그 다음에 7항이 거의 매년 4년치 연타로 나오고 있죠. 신탁 재산은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2013년도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바뀌어서 과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했는데 이제는 신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2항부터 7항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29조.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29조. 등기 신청 각하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 신청을 하거나
단독 신청을 하면, 자, 이제 접수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이제 각할 여부를 심사, 29조 신청의 각하. 여기서 매년 한두 문제는 나와요. 매년 한두 문제. 등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돼. 자, 각하는 이유 부 결정이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각한다. 다만 보정하면 각하 안 해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 고친 거죠.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쳤을 때는,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하지 아니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1호, 2호는 인쇄태가 돼 있죠. 1호 뭐야? 관할 위반.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여서 관할 위반.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두 개 묶어서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 무효다. 100% 무효라는 거야. 등기부에 기재되어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화살표에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두 개는 외워줘야 돼. 각하에서.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라고 적어. 상대적 무효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죠. 실체관계에 합치하면 유효하다. 일단 두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는 뭐죠? 관할 위반하고 등기사건이 아닐 때 29조 제1호, 2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31조도 매년 나와 있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행정구역이 변경됐어요. 예컨대 범어리가 범어동으로 바뀌었다.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뭐 들어본다?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등기구에 행정구역 변경되면 당연히 등기가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거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해서 거의 하고, 그 다음 표시 등기는 추후에 가겠고요. 자, 어디로 가느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나옵니까? 네, 거기 펴놓고요. 조금 쉬었다가 소유권 등기 가겠습니다.